문을 열자마자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이 삐 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문장은 전화도 문자도 아니었어요. 지금 계단 내려가면 당신 이름으로 3천이 빠집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60대 중반,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18년째 하는 김정순입니다. 김치 담그고 멸치볶음 만들고 나물 무치고 그게 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려던 저녁, 바깥이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비가 올 듯 말 듯, 공기가 눅눅하고 골목 가로등은 한 번씩 깜빡였고요. 정순 씨, 오늘은 빨리 들어가. 요즘 이상해. 옆집 미용실 원장님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아유, 뭐려. 제가 무슨. 그런데 그 순간, 똑똑. 누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사람은 없고 문 앞 바닥에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로 대충 감긴 작은 상자. 위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자 열면 당신도 공범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공범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손이 먼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고 바깥 골목에는 아무도 없고 그런데 상자 옆에 작은 메모지가 또 붙어 있었어요. 당근으로 물건 샀죠? 그 사람이 당신을 찍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근? 며칠 전 제가 당근에서 중고 냉장고를 하나 봤거든요. 반찬 가게가 오래돼서 냉장고가 자꾸 물이 새니까 새 거는 부담이고 그래서 당근으로 거의 새 거라는 글을 보고 거래했어요. 그때 판매자가 급해서 싸게 내놓는다며 저희 가게 앞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고요. 설마 그 일하고 연결된 건가? 저는 상자를 발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안에 뭔가가 들어있긴 들어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젊지도 늙지도 않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순 사장님 맞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사장님, 방금 문 앞 상자 봤죠? 당신이야? 제가 목소리를 낮추자 남자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한 번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 상자요. 우리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만지면 사장님 지문 남죠. 그러면 사장님도 같이 엮여요. 저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뭐에 엮인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남자가 한숨을 쉬더니 말끝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경찰 부르면요. 사장님 통장, 카드, 대출 싹 묶입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왜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해요? 남자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당근 거래했잖아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냉장고 현금으로 줬어요. 계좌이체 하려니까 그 사람이 계좌 잡히면 귀찮다며 현금이면 10,000원 더 빼준다고 해서 내가 바보처럼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상자 손대지 말고 계단 내려가서
골목 끝 전봇대 옆에 갖다 놔요. 그러면 끝. 그럼 그 안엔 뭐가 있는데요? 제가 묻자 남자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알면 더 위험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자 위에 글씨가 눈에 박혔어요. 열면 공범. 이게 장난이면 좋겠다. 그런데 장난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당근 거래까지 정확히 찌르니까요. 그때 가게 안쪽 주방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 하고 울렸습니다. 제가 당근으로 산 그 냉장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냉장고가 뭔가 문제였나? 그 사람이 우리 가게를 알고 내 번호를 알고 내 집도 아나? 저는 손을 씻으러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소리만 크게 들렸고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 번호는 또 달랐어요. 사장님, 지금 신고하면 가게 끝납니다. 가게 CCTV에 사장님 얼굴 다 있어요. 저는 소리를 죽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얼굴이 왜 CCTV에 있어? 생각해보니 당근 거래할 때 그 남자가 자꾸 가게 방향을 힐끗힐끗 봤어요. 사장님 가게 여기죠? 유명하던데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었죠. 아유, 뭐가 유명해요. 그게 시작이었나 봅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상자는 밖에 그대로. 셔터를 내릴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전봇대 옆에 갖다 놓으면 정말 끝날까? 그 다음엔 또 뭘 시킬까? 내가 한번 따르면 그 다음부턴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때 옆집 미용실 원장님이 밖에서 지나가다가 제 가게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씨, 아직 안 들어갔어?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다. 누군가가 알아야 한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원장님을 불렀어요.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이 가까이 오자 저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누가 두고 갔는데 이상한 글씨가. 원장님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이거? 공범? 장난 아니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영상통화 요청. 모르는 번호. 저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 그 순간 또 문자가 왔어요. 안 받으면 원장님도 다칩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골목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원장님, 경찰 아니, 112 같이 해줘요. 나 혼자 무서워. 원장님이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건 신고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받지도 않은 영상 통화가 끊기며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경찰 부르면 사장님 아들한테부터 갑니다. 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아들. 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해요. 가끔 가게 도와주러 오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원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 우리 일단 안으로 들어가. 원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상자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였어요.
상자 안에서 뭔가 울리는 느낌. 원장님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이거 소리 났어.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원장님, 112 지금 해요. 원장님이 112에 연결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반찬 가게인데요. 누가 수상한 상자를 문 앞에 두고 협박을 해요. 당근 거래 얘기까지 하면서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떨어져 계세요.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사장님 진짜 끝났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끝났다가 무슨 뜻이야? 원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 경찰 온대. 그런데 저는 그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가게 맞은편 골목, 가로등 아래에 누가 서 있었어요. 검은 모자, 마스크, 손에 휴대폰을 들고 우리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삼키자 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쪽 하듯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나와.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만 나오면 원장님은 살려요. 원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는지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밖에 나가지 마. 절대. 저는 목이 메어서 겨우 말했어요. 원장님, 저 사람 저기 있어요. 원장님이 창문 틈으로 보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친 진짜구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골목의 검은 모자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 두 분이 내리자마자 상자를 보고는 바로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이거 누가 발견하셨어요? 제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가게 문 앞에.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경찰은 상자를 조심히 확인하고 안을 열지 않은 채 다른 장비를 불렀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함께 가게 안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때 한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중고 거래하셨어요? 당근 같은 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 냉장고 하나.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걸로 사기 많이 칩니다. 중고 거래로 접근해서 번호랑 생활 반경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스피싱처럼 조종해요. 저는 울컥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근데 전 돈 보낸 것도 없고 그냥 냉장고 샀을 뿐인데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한번 엮이면 계속 걸어옵니다. 그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간단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려는데 경찰이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가게에 설치된 CCTV 휴대폰으로 보실 줄 아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 말고 누군가 같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원장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날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셔터 앞에 또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당근 거래할 때 그 골목에서 돈을 주고받는 장면.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사진 아래엔 글이 적혀 있었어요. 현금 거래, 탈세 신고 들어가면 가게 끝.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탈세? 저는 큰돈 번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하나, 조용히 돈 보내고 끝내기. 둘, 신고해서 가게 문 닫기.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나한테 이래? 남자는 아주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제일 쉬워요. 성실한 사람, 겁 많고, 체면 있는 사람.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계좌로 보내면 흔적 남으니까 상품권으로 보내요. 상품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런데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가게 끝 아들 탈세.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만났던 형사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그 사건 또 연락 왔어요. 상품권 보내래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통화 끊지 마시고 가능한 한 통화 내용을 기록하세요. 경찰 연결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순간, 가게 뒤쪽 냉장고에서 뚝 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갑자기 냉장고가 꺼졌습니다. 제가 급하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쪽 벽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붙인 것처럼 단단히. 그리고 그 테이프 아래에 아주 얇은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엔 딱 한 줄. 사장님, 냉장고 안에 증거 넣어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린 채로 두고 저는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바로 못 꺼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설마 내 가게에 뭘 숨겨놓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말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목소리. 김정순 사장님, 지금 냉장고 열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지금 보고 있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겁먹는 소리 하지 말고요. 봉투 꺼내서 그대로 들고 편의점으로 가요. 왜요?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그러면 그 봉투에 든 걸로 사장님 신고 들어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여자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몰랐던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제일 억울하게 잡혀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왜 남의 물건을 내 냉장고에. 여자가 끊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죠? 손님들 믿고 장사하죠? 그 믿음이 사장님 약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근 거래 편하게 했죠? 현금 줬죠? 그럼 이제 사장님 말 아무도 안 믿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껍지 않았고 안에서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동전 같은 느낌도 아니고 카드 같은 느낌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때 문이 열리고 가게 단골 박영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나물 있어? 저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주머니, 잠깐만요. 오늘은 좀.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 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이상한 전화 오죠? 보이스피싱 같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왔지. 아들이 사고 났다고 울면서 돈 보내라더라.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도 왔구나. 그 말에 저는 더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쭉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를 조심히 돌려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냉장고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누가 넣은 것 같아요. 잠시 후 어제 왔던 경찰이 가게로 왔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이었는데 말이 단단했어요. 사장님, 봉투 만지셨어요? 네, 꺼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할게요. 경찰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심칩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하나. 이 가게 주인, 돈 숨겨둠. 겁주면 나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돈 숨긴 거 없는데.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이 쓰는 메모예요. 표적 관리하는. 그때 경찰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짧게 통화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이 사건 크게 봐야 합니다. 크게요? 네. 이건 단순한 사기 아니고 동네 상인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조직 같아요.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는데 손이 떨려 컵이 부딪혔습니다.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당근 냉장고 판매자 얼굴 기억하세요? 검은 모자, 마스크, 목소리만. 계좌 안 쓰고 현금 받은 것도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사장님을 이상한 거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제 가게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근처에서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몇 번이나 거절하려 했어요. 저는 그냥 반찬 가게인데요. 이런 거 못해요. 경찰이 제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쪽은 평범한 사람이 겁먹고 돈 보내는 걸 노립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제 손님들, 우리 동네 사람들 더 당하는 건 싫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가게 불을 다 끄고 뒤쪽에 숨어 있었어요. 밖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 하고 났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가게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딸랑. 문 손잡이를 흔드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남자 목소리. 사장님, 문 열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경찰이 제 옆에서 손짓했습니다. 가만히.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봉투 확인했죠? 이제 깔끔하게 끝냅시다. 뭘 끝내요? 제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남자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냉장고에서 나온 거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가서 상품권만 사서 보내요. 그럼 우리도 사장님 잊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당근에서 현금 거래했잖아요. 그거 하나면 사장님은 약점 생긴 거예요. 그 순간 경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잠깐 얼어붙더니 뒤로 뛰었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다른 경찰들이 튀어나왔어요. 멈춰. 엎드려. 몇 초 만에 남자 한 명은 잡혔고, 놀랍게도 가게 옆 골목에서 여자 한 명이 또 잡혔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 아까 전화하던 그 여자 목소리와 비슷한 느낌. 저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잡힌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단 2명은요. 그런데 그때 잡힌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끝이 아니야. 너희 위에 있는 사람 건드리면 다 죽어. 경찰들이 남자를 끌고 가는데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당신이 제일 위험해. 왜냐? 당신 냉장고 그거 그 사람이 직접 들여놨거든.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 그날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 경찰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당근 냉장고 판매글 누가 올렸는지 추적했는데요. 네.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요? 네. 사장님 가게 단골로 드나들던 사람.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누구요? 경찰이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계정 이름이 적혀 있었고, 거래 후기 캡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5년 넘게 반찬을 가져가던 사장님, 나 혼자 살아서 반찬이 생명이야 하던 그 최도윤 씨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허리도 아프고 말도 착하고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도 없어 보였어요. 늘 외상도 하고.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수법입니다. 불쌍한 척, 약한 척, 사연 있는 척.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 안 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늘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도윤 씨, 괜찮아. 다음에 줘. 제가 그 사람을 믿어줬던 만큼 그 사람은 제 생활을 더 자세히 봤겠죠. 언제 가게 문 여는지, 언제 혼자 있는지, 아들이 언제 오는지,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경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잡힌 여자, 남자 둘 다 현장 일하는 사람이고, 실제 지시 내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따로 있는 사람이 도윤 씨예요? 경찰이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중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위는? 아직 수사 중이라 말은 못하지만 동네 상인들, 특히 어르신들 정보가 모이는 곳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곳. 우리 동네 상인회. 매달 회비 걷고 연락망 만들고
어르신들 안전교육한다고 단체방 만든 곳.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쪽에서. 경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단이 돌았어요. 혼자 있는 분, 겁 많은 분, 돈 있는 분, 자녀 멀리 있는 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무서워서요.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당근 거래는 꼭 안전결제로 하세요. 현금 거래하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로 상품권 요구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경찰금 감원이라며 겁주면 112부터 누르세요. 그리고 단골들에게도 하나하나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누가 아들 사고 딸 납치 통장 묶는다 이런 말하면요. 그건 거의 다 사기예요. 바로 끊어요. 며칠 뒤 경찰이 연락해 왔습니다. 최도윤 씨는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자 잠적했고 그 계정으로 비슷한 당근 사기 글이 다른 동네에도 올라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말.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상자 협박 문장 있죠? 열면 공범. 그 문장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저 같은 사람이 더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상자 들고 전봇대에 갖다 놓으라는 말 따르실 뻔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솔직히요. 무서워서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은 더 쉽게 움직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당근으로 산 냉장고. 그 냉장고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 인생을 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기꾼은 늘 불쌍함이나 협박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로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밤에 가게 문을 잠글 때 생각합니다. 그 상자 위 문장. 열면 공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범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남의 악한 마음에 끌려 들어갈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당근 거래든 전화든 문 앞 상자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문 열지 말고 돈 보내지 말고 일단 112부터 누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겁나게 만드는 말이 들리면 그건 거의 다 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